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환경 첫 번째 시간인 생태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라고 나와 있어요. 생태계. 우리 생물과 환경을 통틀어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태계 구성 첫 번째 생태계에 대한 정의부터 정리를 할게요. 생태계라고 나와 있고요. 생태계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태계란 되게 단순하게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생물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뭐까지 환경 요인까지 포함을 해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물은 또다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어질 거예요. 생태계 이렇게 둘 건데 일단 생태계 구성 요소에서 작은 범위부터 볼게요. 개체가 있고요. 개체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개체군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개체군들의 집단을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군집들이 모이면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더라 라는 거예요. 개체가 뭔가? 개체. 그냥 하나의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나 하나. 얘가 개체야. 자, 얘네들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지었다라는 얘기야. 무리군자를 씁니다. 그래서 같은 종의 개체들끼리 무리를 지은 것을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같은 종이야.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체군이 있는데 이 군들의 집단이야. 군들의 집단. 개체군마다 하나의 같은 종을 이루고 있는데 A라는 종을 이루고 있는 개체군과 B라는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군이 있어. 얘네들을 모아. 그래서 군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사는 개체군들의 무리입니다. 군의 집단을 군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는요. 군집까지는 개체군, 군집까지는요. 생물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 집단이고요. 여기에다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 집단에 뭐까지 포함된 거? 여기에다가 뭐까지 포함된 거? 얘네들이 살 수 있는 무기 환경까지 포함을 시킨 것을 생태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면요. 생태계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생태계의 종류. 생물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열대우림이 있고요. 삼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공원. 사막, 연못, 공원, 어항,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논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생태계의 종류다라고 보면 돼요. 생태계는요, 어항이라고 하는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기에도 물도 있고, 붕어도 있고, 물풀도 있을 거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열대우림 같은 큰 것까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생태계가 된다. 어쨌든 생물하고 환경이 같이 존재를 하면은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대우림, 산림, 초원, 갯벌, 사막 같은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태계도 있고요. 연못이나 공원이나 어항 같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도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계의 기본적인 것, 생태계란 생물과 환경이 있으면 생태계다. 이때 작은 것부터 큰 것, 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알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생태계의 구성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생물하고 환경이 생태계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생물은 어떤 것들이 이룰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태계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알아볼 거예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물적 요인을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생물적 요인. 생물은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생산자, 그 양분을 먹음으로써 소비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의 소비자의 양분을 분해하면서 살아가는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로 나눌 거예요. 생물적 요인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적 요인은 그냥 모든 생물이다 라고 알면 돼요. 모든 생물이다. 자, 그래서 생산은요, 그냥 생산하는 거야. 양분을 합성하는 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그래서 생산, 소비자는 그냥 소비하는 거, 분해자는 분해하는 거다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생산자는 뭘 하는 생물? 광합성을 하는 생물입니다.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어떤 에너지 형태로 녹말 같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 합성하는 과정을 생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녹색 식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요, 식물이나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 라고 알면 돼요. 자, 소비자는요, 생산자를 뭐 한다? 섭취를 합니다. 먹는 거야. 그래서 생산자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를 섭취를 하면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냥 소비를 하는 거야. 얘가 만들어낸 걸 얘가 먹음으로써 섭취하면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있다? 동물성 플랑크톤. 자, 분해자는요, 그냥 분해하는 거야. 생산자나 소비자의 뭐를,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뭘 한다?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분해시키면서 어떻게 돼? 유기물을 분해시키면 다시 무기물 형태로 빠져나가고요. 이 무기물을 다시 누가 사용해? 생산자가 사용하면서 유기물, 화학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얘는요, 세균이나 버섯,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라는 거 알면 돼. 그래서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어지더라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물적 요인 봤으니까 비생물적 요인을 볼 거예요. 비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을 무기환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서 지구 시스템 배울 때 환경들, 생물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무기 환경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빛 있고요. 온도, 토양, 물,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공기,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나 온도나 토양이나 물, 공기는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빛이 충분해야지 광합성을 할 수 있고요. 온도가 충분해야지 적절한 온도에서 생물들이 살 수 있을 거고, 토양에서 서식지 역할을 하는 거죠. 물, 충분한 수분이라든가 서식지 역할을 하고요. 공기,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충분해야지 광합성이나 호흡에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뭘 볼 거냐면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볼 겁니다. 생물과 무기환경,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생태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생태계가 큰 범위고요. 생태계 안에는요, 생태계 안에는 비생물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생물적 요인이 있습니다. 생물적 요인은 크게 생산자랑 소비자, 분해자가 있었고요. 비생물적 요인은 빛, 온도, 토양, 물, 공기 등등등 얘네들이 있었죠.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으로 뭔가를 준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으로 뭔가를 영향을 미친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작용했을 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으로 이렇게 반대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소비자와 분해자 사이, 분해자와 생산자 사이 생물적 요인끼리도 서로 영향을 미치더라. 얘를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생물적 요인인데 빛의 세기가 강하다라고 하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러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산소 기체가 많아지지. 그러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고 산소 기체가 많아지더라라는 거. 그래서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생산자한테 작용했고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산소를 내보내서 공기의 기체 조성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책에 보면은요,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의 형태와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토양의 양분이 풍부하면은요, 식물이 잘 자란다라는 거야. 그치? 이게 작용. 그리고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면은요, 식물, 생산자에서 낙엽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단풍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이 작용입니다. 됐죠? 자,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공기의 조성비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은 반작용 되겠죠. 낙엽이 쌓여서 분해되면서 토양의 양분을 만들어주더라. 비옥하게 만들어주더라. 이런 것도 반작용에 대한 예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풀이 무성해지면 생산자가 많아지면은요, 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더라. 풀을 먹이로 하는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먹이가 증가하더라.
이런 것들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물적 요인끼리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태계란 생물과 비생물, 그러니까 환경 요인을 합쳐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물 요인은 가장 작은 단계가 개체, 그 다음 개체들이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인 개체군, 그리고 그 개체군 서로 다른 종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군집까지가 생물에 대한 거였고요. 그리고 군집 플러스 환경까지 포함한 것을 생태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다시피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뉘어지더라.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어졌고요.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 요인으로 빛, 온도, 토양, 물, 공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 이 작용을 받아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물적 요인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상호작용이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생태계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